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요 뉴스 11가지를 정리해 차분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 당시 현장이 물청소로 지워졌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그 지시를 내린 인물은 다름 아닌 부산경찰서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직후 제기됐던 초기 수사부실 의혹은 결국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의 현장 보존 원칙이 무시된 것으로 파악됐고 의도적으로 흔적이 제거된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상황입니다. 해당 경찰서장은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책임 소재 규명은 검찰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정치권이 시끄러운 가운데 다음은 돈에 관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국민 세금 3조 원이 단돈 2달러로 돌아왔습니다. 한 공기업이 18년 만에 사실상 백기를 들고 사업을 헐값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공기업은 18년 동안 약 3조 원을 해당 사업에 투입해왔습니다. 그러나 누적 적자가 계속 쌓이면서 결국 사업 매각이라는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종 매각 금액은 단돈 2달러로 책정됐습니다.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사업이 사실상 무상에 가까운 가격에 처분된 셈입니다. 다음은 대기업 관련 소식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받은 세금 감면 규모가 2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기간 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은 45조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가 삼성전자에 제공한 22조 원 규모의 세제 혜택은 국민이 낸 세금에서 충당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직원 성과급의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세금 감면 22조 원과 직원 성과급 45조 원이라는 두 수치를 두고 형평성 논쟁이 본격 제기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갑과 직결된 부동산 시장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양도세 중과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 송파에 이어 서초 집값까지 반등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송파 지역 아파트값이 상승세로 돌아섰고 곧이어 서초 지역 집값도 반등 흐름에 동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남권 전반에 다시 온기가 도는 분위기입니다. 동시에 서울 전역에서 매물수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매도자가 주도권을 쥐는 시장 구조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이 들썩이자 무주택자의 결단도 이어졌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10억 원이던 집값이 15억 원까지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기간에 50% 급등한 시장에서 무주택자들이 결국 중대한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억 원이 오른 가격은 비율로 따지면 50%에 해당하는 상승폭입니다. 무주택자들은 이러한 가격 변동 속에서 매수 시점을 두고 오랜 시간 고민을 이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급등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무주택자들이 결국 매수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동산 열기가 무의미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발언입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가까운 미래에는 저축이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은퇴 자금을 따로 모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머스크는 AI와 로봇 기술의 빠른 발전을 그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술 진보가 돈의 개념 자체를 근본부터 바꿀 것이라고 예측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머지않은 미래의 돈의 종말이 도래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전통적 재무 계획과 노후 준비 패러다임이 흔들릴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다음은 미스터리한 사회 이야기입니다.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단 3시간 사이 같은 새마을호 열차 한 대에서 승객 3명이 잇따라 숨진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동일 열차에서 짧은 시간에 일어난 연쇄 사망 사건입니다. 숨진 승객 3명은 모두 같은 열차 안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망 사이의 간격은 3시간을 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고 정확한 사인과 경위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뒤 같은 열차 승객들 사이에서는 저승사자가 탔다는 말이 돌았고 일부는 해당 열차를 귀신 열차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황당한 사건입니다. 여덟 번째 소식입니다. 정년을 앞둔 한 교장이 이미 혼인을 마친 아들의 청첩장을 지인들에게 돌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실관계가 파악되며 사건이 외부에 알려진 상황입니다. 해당 교장은 정년퇴임을 코앞에 둔 시점이었고 그의 아들은 이미 결혼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청첩장은 새로 제작돼 주변에 배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변 인물들이 청첩장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제기됐고 결국 행위가 발각됐습니다. 축의금을 노린 의도가 짙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다음은 5월 1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9번째 소식입니다. 5월 1일의 법정 명칭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바뀌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해온 익숙한 단어가 다시 검토 대상이 된 상황입니다. 근로자라는 표현은 일제강점기 잔재 용어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계적으로 5월 1일은 메이데이 또는 국제노동절로 기념되고 있습니다. 한국만 그동안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온 셈입니다. 다음은 오늘과 내일의 날씨입니다. 10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서울은 맑은 가운데 기온 22도, 습도 38%를 기록하며 쾌적한 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과 대구도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서울 기준 최저 14도, 최고 22도가 예보됐고 하늘은 흐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수 확률은 0%로 큰 비 소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모레는 서울 최고 기온이 14도까지 떨어지며 강수 확률 53%로 간헐적 비가 예보됐습니다. 봄옷 정리는 잠시 미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연예계 이야기입니다. 11번째 소식입니다. 성악가 이명주가 소유한 건물의 공사대금 일부가 3년째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사를 맡았던 하도급 업체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하도급 업체는 이명주 측에 미지급된 공사대금의 즉각적인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시에 공개적인 사과 표명도 함께 요청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업체 측은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을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명주 측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경제, 사회, 연예까지 11가지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렸습니다. 대통령 피습 현장 물청소부터 이명주 공사대금 논란까지 빠르게 짚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 다이제스트였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